네, 미국 현지 분위기와 경제 동향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맨해튼아웃 시간으로 이어가고요. 저희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강대국 두 곳의 경제 성장 동력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중국의 4분기 GDP 증가율이 4%에 그치면서 충격을 줬는데 여기에 바로 이어서 어제는 미국의 1분기 전망치가 1%포인트 이상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확하게 조정된 수치가 얼마인지 또 왜 이렇게 엔진이 식어가는 건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경제 언론사 중에 하나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약 한 70여 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미국의 Economic Forecasting Survey,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뭐 30년 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올 2022년 첫 설문조사에서는 지난 1월 7일경에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저께 이제 경제 전망 조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이번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자료는 미국 경제 성장률 또는 뭐 CPI, 실업률, 환율, 뭐 국제 이자율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경제 전반에 걸친 지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제 전망을 총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저희가 접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의거하면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한 해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3.6%에서 3.3%로 이제 낮춰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직전 조사였던 작년 10월 설문조사에서 경제 성장률을 4.2% 정도로 예측했던 반면에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의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을 3%로 낮춰서 이렇게 책정하고 전망했던 분석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오미크론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미국 경기가 좀 이렇게 잘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번에 있었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중에 저희 투자자들이 좀 더 귀를 기울여 봐야 될 부분들은 how long,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제 경제 전문가들 중에 80% 이상이 여전히 답보 중인 유통 대란과 또 물류의 문제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들과 자료들이 많이 저희가 접하게 되면서 아마도 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GDP의 69% 이상을 차지하는 이 소비 시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통과 공급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물가 상승의 문제가 올 하반기를 넘어서서 2023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또 생기게 됩니다. 네, 물가 상승이라는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시장에서 또 한 가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특히나 목재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위축된 바가 있었지만 다시 주택 건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겠다, 이런 염려들이 나오고 있어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지난 연말부터 오미크론 확진자 수랑 또 이 물가 상승이 정신없이 저희가 화제되는 동안에 조용하지만 또 엄청나게 치고 올라온 분야가 두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럼버 가격, 목재 가격과 유가입니다. 럼버 목재의 경우에는 작년 5월에 정말 역사에 남을 만큼 이제 최고점 약 한 3,700불 정도 됐었죠.를 찍은 다음에 이후에 이제 안정이 되나 싶었었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캐나다 지역과 미국 지역에 대형 산불들이 있었고 또 미국과 캐나다 간에 어떤 이 목재에 대한 추가 관세가 수출입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유통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재 공급에 대한 큰 차질이 지난 작년 이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작년 9월 한때 가격이 좀 조정이 안정이 돼가지고 500불 이하로 떨어졌던 이 럼버 가격이 12월 들어서 1000불을 넘어섰고 또 올해 1월 중순에는 지난주만 이번 주만 해도 1200불대로 갑자기 올라선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럼버 가격이 3,400불대였음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3배에서 4배 또는 5배 이상 가격이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5월에 럼버 가격이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면서 이게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미국의 부동산 가격과 또 임대료도 기록적인 상승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 문제 때문에 부동산 이 신축 공사의 완공을 미뤄지고 또 공급 차질의 문제로 이제 심각한 어떤 공사 지연이 계속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럼버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아직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1월부터 이제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0년도 부동산 시장과 또 임대주택 시장에도 공급 차질과 또 추가 물가 상승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또 걱정이 되는데요.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으로의 파급 효과까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유가 상승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무려 7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원유 선물 가격이 세 자릿수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전망들도 내보내고 있는데 원유 시장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월 이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이런 유가가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는 그 중동 지역의 그 후리 반군이라든가 공격 때문에 그 웨스트 텍사스 원유 가격이 그 1월 18일, 어제 오늘 기준으로 거의 86불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봤을 때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다 보니 또 유가가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요. 유가 상승이 오히려 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년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미국 원유 생산과 또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등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또 시행 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유전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것 등 기존의 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또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인 타격을 감수해야만 할 정도로 물가 상승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들을 이제 반증하는 보여준다고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유가와 또 이런 미국민의 어떤 소비 행태가 과연 어떻게 얼마큼 영향을 줄지 또는 유가 상승과는 상관없이 그동안 이 오미크론 또 코비드에 지친 소비자들이 새로운 보복 소비 형태를 보이면서 또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지 좀 제가 잘 지켜보면서 유가 상승과 또 소비 행태를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지금 줄줄이 최고치 수준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한 분석을 박사님께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최근 공급망 문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해상화물 운임이라든지 니켈, 리튬 등과 같은 분석도 박사님과 함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현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5명 중 1명꼴로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1일 확진자 수가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가 6,500만을 훌쩍 넘었고 또 사망자도 85만 명이 육박하고 있어서 정말 심각하다라는 상황이 지금 미국에 선 상황인 것 같고요. 예전에 말로만 들었던 집단 면역이 곧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위의 확진자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의 확산이 되면서 부스터샷과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이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뀔 거고 접종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얼마 전에 이렇게 예측을 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확산세가 워낙 빠르고 넓다 보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에 대한 태도 자체가 뭐 그리 심각하지 않다라고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또한 동시에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코로나는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조심하지는 말자라는 그런 그 형태가 많이 보여준 것 같고요. 이미 버지니아주나 또는 텍사스주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논쟁이 또 논란이 이제 재점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 그 백신 접종의 의무화에 대한 무효 결정을 이 마스크 착용과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쟁의 어떤 서막을 알릴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 확산세가 속히 꺾였으면 하는 바람과 또 이런 그 확진자와 또 여기에 된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빨리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미국 현지 분위기 살피는데 저희가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하이주 현지에서 지호준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